안녕하십니까.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김덕진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는 그 물리학 출신 아니고 그냥 에너지 공학 전공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 세 가지 법칙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 이 세 가지 법칙은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며 저는 이제 프리랜서 일반인이 되겠습니다. 우주론, 과연 우주가 어떻게 생겼을까 또는 우주 탄생 배경 등등 그 빅뱅 우주론이 빅뱅 이론이 가장 진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100% 진실이다라고 또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뭐 다양한 우주론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우주 비밀이 아직 밝혀지지도 않고 또 뭐 10년, 20년, 50년 내에 또 밝혀질 가능성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왜 이럴까? 지금 뭐 아인슈타인부터 시작해서 뉴턴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 거쳐서 뭐 지금 현재 그 전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뛰어난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있어도 이게 우주론 이게 비밀이 안 밝혀진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100배 더 뛰어난 과학자가 탄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안 되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100% 밝혀지지 않으니까 100배 더 뛰어난 과학자가 탄생하면은 그래도 밝혀질 수도 있다. 두 번째, 정반대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쉬우니까 이거 혹시 놓친 거 아니냐? 왜냐면 너무나 쉬운 것이 설마 그게 비밀이게 만물의 비밀이겠느냐? 2번. 이것은 콜럼버스 달걀을 세우는데 아무도 세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너무나 쉬운 거 아니었습니까? 과연 1번일까, 2번일까? 적당히 어렵다. 혹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적당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이게 매우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적당히 어렵거나 매우 어렵다면 이미 발견해냈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쉬워서 놓친 거라면 일반인도 제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우주론은 단일의 논리, 어미 블랙홀이 우주를 만들었고 절대 지배한다. 딱 가정은 하나입니다.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 어미 블랙홀이 존재를 하니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면 만물의 변화가 이해된다. 여기서도 만물의 변화. 도대체 왜 만물이 변화할까? 그 근원이 어미 블랙홀이다. 따라서 본 우주론의 핵심은 그림을 잘 그려보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좌측은 근원 우주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우리 우주 속에 우리 공간은 3차원 여기 빨간색 3차원 공간에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 수직 방향으로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 이것이 암흑 물질이다. 전 우주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갇혀 있습니다. 요 공간에 갇혀서 살기 때문에 관측은 빨간색만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빨간색 여기 빨간색을 약간 벗어난 이쪽 여기 알파라고 표현한 요거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냥 여기도 베타 이쪽 색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 확실한 빨간색 선 이거는 우리 운동 고전역학의 세계. 이건 양자역학의 세계. 이것을 벗어난 여기 관측 불가 막혀 있습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 절대 관측 불가능하다.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관측 불가능한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명확한 고전역학의 세계에 참 이상한 양자역학의 세계. 그럼 이게 뭐냐? 책상 위에 천을 놓고 동전으로 이렇게 한번 뺑 돌려보죠. 그럼 천이 2차원의 평면이 차원 하나의 직선과 양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꼬불꼬불. 이게 연소구 세계. 여기 이렇게 이게 연소구 세계. 이게 양자화의 세계. 우리는 연소구 세계밖에 이해 못한다는 거죠. 연소구 세계의 좌측에 벽면이 막혀 있습니다. 우측으로 벽면이 막혀 있습니다. 그 벽면을 뚫을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거 이해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게 겨우 이해하는 게 양자역학, 수학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거 암흑 물질이다. 암흑 에너지는 뭐냐?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을 흡수를 합니다. 어미 블랙홀이 성장을 하겠죠. 이렇게 뿌쩍뿌쩍 성장을 합니다. 이게 성장을 하면 당연히 전 우주의 공간이
수직 방향으로.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 이해 불가능하지만 약간 수직 방향으로 팽창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더 많은 할미 블랙홀을 흡수를 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커진다. 더욱더 성장한다. 더욱더 공간은 팽창한다. 가속 팽창한다. 이것이 암흑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기하학적 모순이 없게끔 그림을 잘 그린다면 만물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또 수학적 모순이 없게끔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뛰어난 물리학자 분들이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일반인은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자. 유튜브에 이렇게 이제 제가 올려놨었고 전자출판을 하였습니다. 전자출판 번호는 이렇게 번호가 되고 무료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한 270페이지 정도 됩니다. 어미 블랙홀 표면에 우리 우주가 펼쳐진 거 아니냐.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은 해봤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번만 생각하고 끝났다. 왜냐하면 너무나 쉽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너무나 쉬운 거를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 생각을 못했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한 번만 생각하고 끝.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저는 이제 이걸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이제 논리를 개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수학 쪽으로 막 엄청나게 풀면은 일반인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근데 그림을 잘 그리면 일반인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우주론이다. 다중우주 10의 500승계 끈이론, 이거는 빅뱅 이론 10의 120승계 어마어마하게 한 다중우주가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어미 블랙홀이 또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주 속에는 어미 블랙홀이 없는데 또 어마어마한 개수 중에 한 개는 어미 블랙홀이 또 존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 물리학 지식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철저하게 지켰다. 근원을 그림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근원을 그림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우주를 한번 통합해보자. 8장부터 10장까지는 양자 세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이해를 해보자. 11장에는 자연, 인간, 인공지능을 한번 통합해보자. 자연, 인간, 인공지능, 그리고 지구를 한번 통합해보자. 12장에서는 학문들, 또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이거를 한번 통합해서 이해를 해보자. 그 통합이 이제 5대 법칙. 이 5대 법칙 속에는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근데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은 이제 경험 법칙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만약에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건 경험 법칙이 아니라 절대 법칙이 되는 거죠. 저는 제안을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고 좀 제안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절대 법칙이 된다. 라는 주장하에, 만약에 절대 법칙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장, 12장을 한번 제안을 해봤고, 웬 우주론에서 자연, 인공지능,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이런 얘기를 하느냐. 과학책입니다. 고등학교 과학책인데, 우주 얘기하고 있고, 고등학교 과학책에서 생명, 자연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정보, 학문이죠, 학문. 그 다음에 인공지능, 10년 뒤에 여기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또 여기 나올 것이고요. 에너지, 그 다음에 환경, 자연, 그 다음에 탄소 순환, 기후변화, 탄소 배출권,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우주론에서 이거 11장, 12장도 다루어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요니까 제가 개요만 1장부터 12장까지 개요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것이 이제 양자화의 세계, 우주 모형도 한 장으로 설명된다. 입자 물리하고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 입자 물리하고 표준 모형에 의하면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이 설명이 된다. 일단 우리 공간은 X, Y, 연속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3차원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거기에 어미 블랙홀이 양자화를 시킨다는 거죠. 할미 블랙홀이 A축을 어미 블랙홀이 양자화를 시키고 B축을 할미 블랙홀이 양자화 시키고 C축을 증조 할미 블랙홀이 양자화 시킨다. 그럼 D축, D라는 게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죠. 다음과 같은 차트 여기 값에다가 일렉트론, 미온, 타우온, 중성미자, 뉴트리노에다가 질량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좌표를 찍어보면 4차원, 5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7차원은 7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추세가 그려진다. 그래서 네 번째, 왜 3세대냐는 거죠. 4세대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누가 양자화를 시켰냐? 양자화. 어미 블랙홀이 양자화를 시켰다. 누가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느냐? 어미 블랙홀이 미세 조정을 하고 있다. 양자화. 여기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기 양자 이렇게 이게 꼬불꼬불 이렇게 공간이 꼬불꼬불해졌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이 양자화를 시킨 거예요. 공간 자체를.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지는가? 3차원 세상이 펼쳐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 세계니까. 근데 과연 2차원이라는 세상이 존재하겠느냐? 예스냐, 노우냐? 아무도 답변을 못합니다. 질문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답변은 아무도 못한다. 2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죠. 그게 자식 블랙홀, 밤하늘의 검은색 동그라미 속에 2차원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제안입니다.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죠. 논리는 반복순환된다. 우리 물질이 3차원 세계의 물질이 그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가지고 속된 말로 아작나는 거 아닙니까? 3D 물질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아작난다. 3D 물질이 블랙홀 속에서 2D로 미세 조정된다. 이 말이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3D 관점에서 보면은 아작나는 거죠. 근데 2D의 관점에서 보면은 미세 조정은 된 겁니다. 미세 조정 됐다는 거죠. 이거나 같은 얘기다. 제3장 물리학의 미해결 문제.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정 관측 현상 및 실험 결과들. 즉 한마디로 말하면은 근원이 설명 안 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너무너무 많죠. 이제 근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정확히 이런 것들과 정확히 거의 일단 절반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절반이 다르다. 근데 근원을 설명하는 절반이 다르고 절반은 일치하고 있다.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정확히 지키고 있고 만유인력 법칙, 그 중력,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게 아니라 어미 블랙홀이 태양을 당깁니다. 어미 블랙홀이 지구를 당기고 있죠. 그러니까는 겉보기로 그래서 공간이 휘어진다는 겁니다. 공간이 휘어진다. 상대성 이론. 공간이 휘어지니까 겉보기로 당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이다. 만유인력 법칙에다가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 수직 방향으로. 상대성 이론 90% 정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데 또 상대성 이론에서도 여러 가지를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중력파가 좀 제 이론하고 다르고 나머지 이는 그 공간이 휘었다거나 빛의 속도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촉근 이론도 역시 한 절반 정도 일치하고 있고 양자역학 역시 90% 정도 일치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일치하지 않는 10%는 뭐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이상한 세계라는 거죠. 근데 명확한 세계다. 어미 블랙홀이 일으킨다는 거죠. 그 명확한 세계를. 근원 우주와 블랙홀 가족. 가장 핵심은 근원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근원 우주는 이렇게 6차원 평평 직선의 세계, 6차원 연속의 세계, 연속의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딱 이해한다면 근원 우주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의해 가지고 그냥 변화되는 겁니다. 그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누가 일으키느냐? 어미 블랙홀이 일으킨다는 거죠. 물론 증조 할미 블랙홀이 일으키고 할미 블랙홀이 일으키고 어미 블랙홀이 일으키고 우리 우주는 어미 블랙홀의 우주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절대 지배하고 있다. 그럼 연속이 연속이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손수건 연속이죠. 꼬불꼬불해진다. 이것이 양자화의 세계이다.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주 뭐냐? 하나, 둘, 셋. X, Y, Z 연소구 세개. X, Y, Z는 연소구 세개입니다. 근데 A, B, C는 양자화의 세개라는 거죠. 이게 고전역학 혹은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개. 뭐 빛이 이게 전자고, 이게 광자고, 이게 핵력이고, 3세대. 어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증조 할미 블랙홀. 0차원이라는 뭐냐? 이거 0차원이라는 거죠. 일단 얘나 같은 겁니다. 왜? 보존 법칙. 얘의 질량이나 같습니다. 얘의 에너지나 같습니다. 보존이라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변화됐다는 거죠. 모양이 바뀌었다. 원래 직선이 다 꼬불꼬불 이렇게 양자화가 돼버렸습니다. 얘는 분명 6차원이죠. 얘는 몇 차원이냐는 겁니다. 얘는. 일단 6차원인데 직선의 관점에서 얘를 볼 때는 얘는 0차원이라는 거죠. 왜? 직선의 관점에서는 다 꼬불꼬불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계, 우리의 우주는 어미 블랙홀이 있고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아톰의 두께로. 그다음에 그래서 이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반지평선이 펼쳐져 있고 우리 우주는 아톰 티크니스, XYG가 팍 펼쳐져 있는데 그 두께, 아톰 두께의 막이론, 막 우주론이죠. 여기가 막으로 우리 우주는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종말은 당연히 이렇게 갔다가 여기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지배하는 우주, 블랙홀 가족이 지배하는 우주. 여기서 0차원이 되는 순간 화이트홀이 지배를 합니다. 화이트홀이 지배를 하는 우주. 뺑 왔다 갔다 계속 순환 반복된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블랙홀 가족이 지배, 화이트홀 가족이 지배. 6차원. 대폭발후 대발생. 뻥 터졌습니다. 뻥 어디서 몇 차원에서 빅뱅 이론 맞다는 거죠. 절반 터졌습니다. 몇 차원에서 터진 것이냐? 빅뱅을 한 것이냐? 4차원 세계의 거대 항성이 빅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 변화를 일으키죠. 뻥 터졌으니 얼마나 변화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4차원 어미 블랙홀이 대발생을 해서 그 표면에 그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양자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우주가 3차원의 연속인 우리 우주가 대발생된다. 그 다음 여기 다중우주론 여기 이게 어미 우주. 그 다음에 여기는 할미 우주, 큰 거 할미 우주, 어미 우주, 자식 우주, 손자 우주, 블랙홀, 그 속에 블랙홀이 있다는 거죠. 여기 막이지 않습니까?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중우주론과 절반 일치하고 있다. 암흑 물질, 어미 블랙홀이고 암흑 에너지, 어미 블랙홀의 성장이고 성운들, 은하 나선발 회전 속도 문제, 빛은 전자 중성 미자에 끌린다. 이게 뭐 그다음에 중력 렌즈 및 적색 편의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빛은 전자 중성 미자에 끌릴 것이다. 거시공동, 슈퍼보이더. 이게 도대체 이게 왜 나타나는가? 그다음에 여기 필라멘트 구조, 우주 뭐 1억에서 2억 광년 여기 텅 비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렇게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 여기 아까 봤던 거시공동 10억에서 20억 광년 정도 되는 Z, 어미 블랙홀은 Z이고 어미 블랙홀의 국부자기장이 밀어 제낍니다. 여기에 뭐 위치를 못 한다는 거죠. 국부자기장이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이렇게 국부자기장과 그 옆에 국부자기장 사이에 위치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국부자기장 육각형이라는 거죠. 왜 육각형? 세력 싸움의 결과 육각형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육각형 모양인 것처럼 딱 보면 뭐 육각형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주는 미세 조정되었습니다. 분명. 누가 미세 조정되었냐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미세 조정을 한다. 절대성 이론. 당연히 뭐 어미 블랙홀이 좌표가 0,0,0,0, 0이 4개. 여기 이거 어미 블랙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
축, 공간, 입자의 근원. 축, 공간, 입자의 근원. 이걸 이해하는 게 또 가장 큰 핵심인 내용이 많으니까 하나만 딱 설명하자면 3차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차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수학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보존 법칙. 보존 법칙이라 그러면 이거 지축 있지 않습니까? 지축. 지축이 어디 갔냐는 거죠. 여기에. 여기에 있어야죠,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보존 법칙 아닙니까? 근데 이건 절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꺼불꺼불 양자와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0, 리미트, 극한, 0으로 가든지 무한대로 가든지 이건 양자화다. 연속이 꼬불꼬불 양자화 되는 게 수학적으로 극한이다라는 걸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여기서 이 책상 위에 천을 평평한 천을 동전 500원짜리 동전으로 이렇게 감으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됩니다. 이건 당연히 어미 블랙홀이겠고 이 공간 천이 이렇게 양자화가 되었습니다. 연소구 세개, 양자화된 세개. 근데 분명 평편이었거든요. 책상이 할미 블랙홀입니다. 이 할미 블랙홀 방향의 수직, 책상의 수직 방향 이거죠. 이거 x, y, 높이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이게 높이가 생겼습니다. 이게 천 평면에서 이 높이가 과연 뭘까? 즉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중력을 유발을 하고 그럼 여기 높이 방향은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할미 블랙홀이 유발한다 이 높이를. 이건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바로 열적 에너지 아니냐. 그래서 열적 에너지 증가, 열적 엔트로피 증가는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세상은 어미 블랙홀이 운동을 유발을 하는데 이 책상의 수직 방향 이거 할미 블랙홀의 중력인 것 같다. 그래서 원자 배열의 무질서 증가는 전자의 특성이고 어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이고 열적 온도죠. 온도가 도대체 뭘까? 원자 핵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이고 그러면 전자의 특성이 있고 원자의 특성이 있고 쿼크가 있지 않겠습니까? 쿼크의 특성 어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이다.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이다. 증주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인 어떤 제3의 어떤 무질서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뭐 또 증주 할미 블랙홀이 쿼크를 당기죠. 당기니까 자유 쿼크는 우리 세상을 탈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 또 뭐 중성자의 베타 붕괴가 뭐 양의 베타 붕괴, 음의 베타 붕괴 이런 것들 그림이 그려진다. 이것이 바로 입자가 탄생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입자가 탄생하는 과정, 미세 조정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라는 제안이고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중력파, 중성미자 또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 공식 이거 중력, 전자기력 공식이 유사합니다. 왜 공식이 이렇게 유사할까? 어미 블랙홀이 중력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력은 양력과 같다라는 게 주장이고 중력은 양력과 같다. 역시 제1장에서 힘을 한번 또 로그를 한번 취해 봤습니다. 당연히 여기 강력, 전자기력, 양력. 그 중력은 38승 아닙니까, 이게? 38승 이상하다는 거죠. 찍히려면 3승에 찍히든지, 한 12승 정도? 38승, 이거 쭉 한번 추세를 그려보면 쭉 가면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꼭 여기 0일 때 38승이 또 그려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력이 이상하다. 중력이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우리 세계로 해석하면 안 되고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이 일으키는 힘이고 이거는 할미 블랙홀이 일으키는 힘이고 이거는 증주 할미 블랙홀이 일으키는 힘이기 때문에 공식은 유사할 수밖에 없다. 중성미자 진동 현상 중성미자 진동 현상이 바로 미세 조정 과정 중이라는 거죠. 중간 단계. 미세 조정이 끝나면 아름다운 입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리학에 딱딱 맞는. 얘는 물리학에 안 맞죠. 왜? 중간 과정이니까. 미세 조정 과정 중이니까. 양자 얽힘, 이중슬리 현상, 초전도체 정보. 제가 10장 설명 동영상을 보면 이거 무한대까지 이렇게 멀어질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그건 취소를 하도록 하고 또 여기 거리에 따라 선의 응력으로 인해 주기가 바뀔 것이다. 뭐 이게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서 하여튼 이걸 한번 제안을 해보고 거리가 멀면 이게 떨어집니다. 이게 이거는 툭 끊어지고 얘는 이렇게 툭 떨어지고 그 가해졌던 힘이 이제 절대 양력과 상대 양력이 있을 것이다. 이거 한번 제안을 해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는 그 10장 동영상을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고 전자이중슬리 현상 핵심은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열렸습니다. 이거 입자죠. 이거 입자죠. 입자인데 여기 열렸다는 겁니다. 열린 입자. 이 열린 게 풀어지면은 파동으로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우주 모형도에서 입자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뺑뺑뺑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입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입자는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돌다가 여기가 열려 있는데 열린 방향으로 돌아보니까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는 입자다.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뭔가 이상해지는 듯한. 그러니까 반입자. 다시 이제 8.4절 8장에서 이제 여기 그 입자와 반입자가 탄생하는 과정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서 제안을 해봤고 초전도체는 차원을 양자화시킨다. 초전도체가 매우 핵심입니다. 초전도체 현상하고 어미블랙홀 우주론하고 정확히 일치한다. 초전도체 현상을 보면은 여기 동그라미 여기 입자들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르르 굴러갑니다. 이게 또르르 굴러가요. 굴러가는데 여기 이거 마그네틱 필드라고 이거 this is not particle. 파티클 아니랍니다. 이게 분명 동그라미 파티클 아닙니다. 그런데 파티클처럼 행동한다고. 분명 파티클처럼 행동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선이지 입자가 아니다. 근데 입자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 주장했던 이거라는 거죠. 이게 지금 선입니까? 입자입니까? 선이죠. 선이 똘똘똘똘 말려 있습니다. 똘똘 말려 있죠. 근데 입자처럼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초전도체 현상이랑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 주장하는 현상이랑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초전도체 전기 저항이 0인 이유 마이스너 효과 전기 저항이 0인 이유 마이스너 효과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1종, 2종 초전도체를 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대표적으로 이것만 한번 보죠. 이것만 보면은 여기 초전도체가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허공에 붕 떠 있죠. 그럼 이거는 위에 붕 떠 있는 거, 이건 밑에서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게 위하고 밑하고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얘가 위고 얘가 밑이죠. 근데 이것의 관점에서는 이게 위고 이게 밑이 아니에요.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이것도 그냥 허공에 붕 떠 있는 거죠. 뭐 위도 없고 밑도 없습니다. 허공에 붕 떠 있다. 단지 얘는 3차원이라는 겁니다. 3차원 허공에 붕 떠 있다. 이거는 2차원 허공에 붕 떠 있습니다. 11장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 이거는 에너지를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에너지를 정의하자. 변화는 만물입니다. 모든 학문은 다 변화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는 자연, 인간, 인공지능은 서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것은 보존 법칙, 우주적 법칙, 우주 법칙과 초등학교 산수로부터 증명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권리와 의무를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공지능에게 윤리를 가르칠 것인가? 가르쳐야 됩니다. 인공지능에게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가르칠 것이냐? 인공지능은 법칙을 이해를 합니다. 법칙을 이해를 하죠. 어떻게 인간의 윤리를 인공지능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법칙을 이해한다. 초등학교 산수를 이해한다. 인공지능이 국부론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12장 통합학문, 환경열경제학, 기후변화, 무용에너지 감축 의무제.
제가 이제 이와 같이 통합 학문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뭐 당연히 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에너지는 변화다. 변화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 안 좋은 거죠. 무효 변화. 무효 변화는 필히 증가한다. 그래서 범지구적 문제를 지금 풀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기후변화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후변화가 환경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환경이 파괴가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학문 한 개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통합학문. 통합학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통합학문의 목표는 지구상에서 자연, 인간, 인공지능 개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발전하는 공동체의 구현,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제가 통합학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모든 변화에 대해 열공학적 지식에 기반을 둔 법칙이라는 거죠. 또 정확한 해석으로부터 자원 절약, 인류 발전, 환경 보존의 의무와 권리를 증명하고 그 양을 계산하는 것. 모든 것 여기 엔트로피, 모든 학문에서 엔트로피를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문에서 이거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탄소 배출권 이렇게 계산된다. 시장에서 거래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계산. 또 나머지도 뭐 자연권, 가치권, 이거 법률 용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래서 5대 법칙을 한번 이렇게 응용을 해봤고, 그래서 우주론, 아마 100% 정답은 영원히 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관측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주의 근원은 관측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우주를 벗어나서 어떻게 관측을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어미 블랙홀 우주론을 제안을 했는데, 제안의 핵심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 발표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는 이해를 할 수가 있다. 즉 이해를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우주론이다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